안녕하세요. 이거. 일단은 진행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쌤이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 끝냈지? 끝낸 거 맞지? 오늘은 그러면 76페이지 나가면 될까? 너무 말고 그렇게 우아하게 들어오지 않아도 자, 합시다. 자, 76페이지 볼게. 잠깐 이야기 합시다. 앞에 내용도 아마 수습을 조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 첫 번째 하게 될 얘기가 이제 삼각함수를 미분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걸 미분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되는 얘기들이 좀 있어. 그리고 결국 이제 삼각함수를 미분하고 접근하게 되면 또 다른 삼각함수, 우리가 배운 삼각함수가 세 가지 있거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거 말고 딴 애들이 나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삼각함수도 정의를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인의 역수, 그 사인 세타분의 1을 사인 세타분의 1을 코시컨트 세타, 코시컨트 세타라고 정의할 겁니다. 이름 내가 정한 거 아니? 받아들이면 알았지. 자,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역수, 코사인 세타 역수를 시컨트 세타라고 하게 돼. 그다음에 이제 탄젠트 세타 역수, 탄젠트 세타의 역수를 이제 코탄젠트 세타라고 하게 돼.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았지? 별거 없어.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뭐 좌표 잡고 생각하면서 정리하듯이 할 수 있는데 선생님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어. 항상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있어. 그걸 바탕으로 역수라고 그냥 기억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친구가 시컨트 세타입니다. 얘가 제일 많이 쓰이더라고. 제일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저걸 확실하게 알면 나머지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야. 그러면 나머지가 코시컨트랑 코탄젠트란 놈이 있었는데 코탄젠트는 당연히 탄젠트 역수겠지. 그럼 코시컨트는 그냥 사인 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를 확실하게 외우면 나머지 자동 처리해. 괜찮니? 일단 외워.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어서 합시다. 여기서 이제 관계들을 몇 개 만들 수 있는데 원래 탄젠트는 뭐 보는 거지? 아, 이거 해줘.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맞지? 그러면 코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겠어? 사인 분의 코사인이 되겠지. 뭐 역수 관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는 그 제곱 관계라는 게 있잖아, 맞지? 어쩔 수 없지. 자, 제곱 관계라는 게 있어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잖아, 맞지? 그렇지? 양변을 코사인적으로 나눠보자. 양변을 코사인적으로 나누자. 그럼 얘가 뭐가 되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럼 코탄젠트 제곱세타. 이렇게 코탄젠트 제곱세타. 더하기. 오, 아니잖아. 탄젠트잖아. 아, 원래 탄젠트 생각하고 있었다는 별명은 필요 없다. 어쨌든 더하기 1. 얘가 뭐가 돼? 시컨트 제곱세타. 괜찮니? 그 다음 이번에는 사인으로 나눈 거야. 그럼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이제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고 또 이상한 거 쓰고 있네.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얘가 이제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죠. 여기가 괜찮니? 이거 세 개는 이제 세트라서 세 개 다 외우면 됩니다. 괜찮? 그래서 이제 이게 꼭 지금까지 내가 이제 이걸 들은 지 한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출처를 밝히고 있어서 이 친구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좋다는 창문여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창문여고 어때 지금은? 한 번 타면 새까매지고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새까매진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데 나 창문여고 학생한테 들었고 그걸 10년 동안 써먹고 있는데 지금도 출처를 밝혀야 하시는 생각이 약간 있어. 10년 동안 매년 말하고 있어. 매년 말하고 있어. 창문여고 쌤이 있었던 창문여고에 존재했던 쌤이 그렇게 가르치더래.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니야.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는 일이라서 그냥 이제 재밌어. 재미없겠지만 그것만큼은 재미라도 있으라고 해주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이거 가지고 우리 그 곱셈공식 변형 문제들 있었잖아, 맞지? 삼각함수에서 곱셈공식 어쩌고저쩌고 해서 푸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풀게 될 겁니다. 괜찮아? 충분히 괜찮지? 괜찮아? 예? 괜찮아? 오케이. 왜? 한 타임 늦게 끄덕여서 내가 질문 나가는 속도랑 겹쳐버렸어.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삼각함수 값 구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하겠지. 우리 지금 삼각함수가 제일 쌩쌩할 때 아니야 그래도? 그렇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랄까 일단 그 원위의 점 그러니까 그 뭐지 동경 위에 한 점이 4,3이라고 줘줬다고 할까? 4,3 이렇게 굳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동경이 이렇게 되잖아요. 4,3 이렇게 주어지고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잘 구하잖아, 맞지? 이제 저거에 대해서 뭐도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구하라고 시키겠지, 맞지? 그러면 이제 뭐 코시컨트 세타 뭐였지? 코시컨트 세타가 뭐였지? 아 굳이 그거 확인해야 돼? 사인분의 역수잖아. 사인이 원래 길이분의 y좌표였잖아. 그럼 y좌표분의 길이 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3분의 5 이렇게. 괜찮아? 사실 헷갈리면 사인 세타분의 1 써놓고 천천히 해도 괜찮아, 맞지? 어차피 이제 뭐 지금 엄청 잘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 지금은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외우려고 노력해보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거든. 그래서 하고 시컨트 세타는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1이었잖아. 코사인 세타는 길이분의 x좌표였으니까 5분의 4니까 역수하면 4분의 5가 될 거고 코탄젠트 세타는 길이분의 x좌표분의 y좌표였는데 역수를 취하면 y좌표분의 x좌표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괜찮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스텝의 얘기가 이제 상큼한데 해봅시다. 분명히 지수 로그 함수까지 그 미분 극한까지는 이제 의지를 가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파트거든. 공식이 그냥 해봅시다. 덧셈 정리라는 게 이제 그 이런 거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러니까 합으로 주어진 각 혹은 뺄셈으로 주어진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되어 있잖아. 특수각에 대해서만 할 수 있잖아. 특수각을 조금 더 늘려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다음에 실제 제목은 미분이거든. 삼각함수를 미분하려면 그 도함수의 정의 때문에 x 더하기 h를 쪼갤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러려면 이 합에 대한 이 정리가 필요하거든. 그걸 다 치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항상 이렇게 쪼개진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냥 이렇게 쓸게. 여기가 빼기가 되면 여기도 빼기가 된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거 그냥 다 외워야 돼. 알았지? 여지가 없어.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부호 같지. 얘는 반대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부호 같지. 얘 반대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따라서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쌤은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이제 좀 품위가 없긴 한데 그냥 신고 끓고 신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꼬꼬 마 신신 이렇게 외워. 그 다음에 일마 탕탕 탕불탕 이렇게. 실제로 저렇게 외워 알았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삼각삼고에 어떤 선생님이 이거를 노래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다는데 여학생이 있었거든. 야, 이거 좀만 해주면 안 되냐? 절대 못 가르쳐준대. 내 앞에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지. 그래서 몰라 지금. 그냥 외워라. 저런 거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맞지. 그 학생이 이제 너무 이렇게 부름쟁이라 절대 가르치지 않더라. 몇 번부터 그냥 안 해주더라.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거든. 근데 못 찾겠어.
아니 GPT한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 이렇게 자 괜찮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자 신고 불꽃신, 그다음에 꼬꼬마 신신, 그다음에 일마탕탕 탕불탕. 괜찮아? 이제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0배 낫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또 애매한. 승민아 살아있니? 네. 설마 사망? 괜찮아? 네. 다 외워야 된다, 맞지? 다시 덧셈 정리. 일단 첫 번째 목표는 특수과거의 확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이것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의도로도 사용이 되더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인 105도 이런 걸 구하라고 한다고 하자. 그럼 이제 구할 방법이 사실은 없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서 105도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60도와 45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고 불꽃이 하는 거지. 사인 60도, 코사인 45도, 플러스 코사인 60도, 사인 45도. 계산하면 얘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맞나? 맞지? 더하기 얘가 2분의 루트 2분의 1이군요. 2분의 1,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장된, 그러니까 특수각끼리 더하고 빼고로 만들어진 각들에 대한 그 삼각함수의 값까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내신에서 나오겠지만 수능에서 줄여진 않겠지. 뭐 단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걸 외워야 해. 괜찮?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할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추가되거든. 대각 공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중에서 특별히 각이 2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공식화 시키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베타가 이 더하기에서 베타가 알파일 때, 더하기에서 베타가 알파일 때, 더하기에서 베타가 알파일 때야. 그러니까 보통 근데 알파라고 안 쓰고 보통 세타라고 많이 쓰긴 하거든.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인데 이걸 쓸 뿐만 아니라 이 코사인 제곱 세타를 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고쳐 쓰게 되면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고쳐 쓰게 되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탄젠트 2세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2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괜찮아? 한 거는 쌤이 한 거는 별거 없어. 알파의 세타, 베타의 세타.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니까 2 탄젠트 세타. 오케이. 그걸 그냥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거 쌤 그럼 만들었으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를 잘 못 풉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한 번에 여러 스텝을 가기가 힘들어.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사실은 너희가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좀 축약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을 해야 효과적으로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과정을 단계 밟아서 가면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치게 돼. 그래서 사실은 공식은 다 외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반각 공식도 다 외워야 되거든. 그냥 소개는 할게. 이거는 지금은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뭐냐면 이제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고, 얘는 사실 그냥 이거보다 이거라서 별거 아니긴 합니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가 적분할 때, 왜냐면 적분할 때 제곱을 적분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거든. 그래서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얘는 몇 차야? 제곱이잖아, 맞지? 얘는 근데 그냥 1차잖아. 코사인 하나잖아. 이거는 적분이 쉽거든. 그래서 차수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반각 공식을 또 쓰게 됩니다. 안 써도 적분할 수 있는데 그럼 풀이 한 10줄 돼. 이거 쓰면 한 줄에. 낭비가 심하잖아, 맞지? 10줄 좀 오가고 한 6, 7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서는 그 열심히 해, 그거를. 교과서에 이 공식이 사라졌거든. 우리는 그렇다고 그걸 10번 할 수도 6줄, 7줄 계산할 수가 없잖아, 맞지? 문제 한두 문제 풀 게 아닌데. 그래서 다 공식 외워서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과서에 이거는 나와 있어. 개념으로 나와 있어.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얘는 예제로 나와 있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얘는 증명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미개가. 그러니까 개념을 가지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오케이? 예제로 나와 있는 거는 예제로 증명하시오가 나와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알기를 바라는 거야. 얘는 이제 유제 정도로 돼 있어. 맨 밑에 있는 거. 그 보통 예제는 뭐가 있는 거야? 풀이가 보이는 거지, 맞지? 그게 예제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보시오 하고 그냥 문제만 띄면 있는 게 유제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 구성 자체가 동영상에서. 옛날에는 쌤들은 이거 뒤에 두 개가 더 있어. 다 외웠는데 지금 나도 기억이 영어에서 기억이 흐릿한데 거기도 6개 더 있어. 공식 3개 있어. 너 여기 자리 좋다, 맞지? 그래, 저기는 바로 왔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외워야 될, 여기서 외워야 될 첫 번째 공식 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도 모두 해야 돼. 극한도 해야 되지. 극한 공식 다 외워야 돼. 또 미분 해야지. 미분도 외워야 되겠지. 근데 우상하고 몇 개가 됐지? 6개가 됐지. 미분 6개? 적분 6개? 인구가 상큼하지? 복식 조금 많다. 조금밖에 안 나와. 조금밖에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그때 어제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 교수님들이 이거 가르치기 귀찮아서 배우고 오라고 하는. 약간 조금 많아. 또 수비를 어차피 다 외울 거잖아, 맞지? 다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어차피 잘할 수가 없어. 외워야 됩니다. 자, 거기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있는데 그건 약간 독립적인 얘기라서 이따가 문제 좀 풀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증명을 하나도 안 했네, 맞지? 자, 증명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왜 증명을 하나만 하냐면 이제 여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하면 나머지가 다 파생돼. 그래서 하나만 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보통 뭘 많이 하냐면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봅시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반지름이 1이 뭐냐? 약간 삐끗해 그냥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가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하자. 그 다음에 거꾸로 해야 되나? 그냥 합시다.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이 헷갈려가지고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이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자, 거꾸로 쓸게. 여기를 베타라고 쓰고 여기를 알파라고 쓸게. 저기 이제 쌤이 더하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쌤이 하려고 하는 방식은 빼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더하기를 하면 그림을 한 번 더 이게 그림을 막 조작해야 돼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위의 점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 알지? 자, 좌표를 요점의 좌표는 뭐가 돼? 요점 좌표. 이거는 그냥 기본이지, 기본. 개념이야, 개념. 요점의 좌표는 뭐라고 써야 돼?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 되겠지. 그러면 나는 이 점을 뭐 이제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게 되면 요 선분의 길이를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하나는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하나는 코사인 법칙으로. 그럼 그 두 길이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오케이? 점점 거리인데 어차피 제곱제곱 쓸 거야. 그럼 이제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을 하게 되면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코사인 알파의 제곱 더하기 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 이게 이제 우리 점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표현한 겁니다. 괜찮지? 이거랑 뭐랑 같아야 돼? 아까 얘는 코사인 법칙이랑 같아야 돼? 코사인 법칙하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1,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지? 이거 뭐 해야 되지? 지금 나 뭐 하고 있어? 증명하고 있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주지 않나요? 같다는 거. 한사람 살아있어? 잠이 좀 부족하지 않니? 조금 부족하지. 자,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1. 나 코사인 법칙 써서 이 길이 제곱 구하고 있으면 뭐 해야 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근데 잠시만. 맞지? 이 얘기 코사인 이거잖아, 맞지? 이 각에 대한 이 각이 뭐야? 이 각이
알파 빼기 베타가 나왔지.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라고 써야지. 인구가. 약간 지금 놓고 있었지 지금. 자, 코사인 제곱 베타랑 사인 제곱 베타랑 더하면 얼마? 그래. 얘랑 치워지겠지. 괜찮니? 여기 코사인 제곱 알파랑 사인 제곱 알파 더하면 얼마야? 치워지겠지. 남는 게 누구지?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괜찮니? 정말 괜찮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배고 여기도 마이너스 2배지 않았지? 둘이 달리면 뭐가 남아? 얘랑 같다가 남아. 괜찮아?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랑 얘랑 같다지 않았지? 괜찮지? 오케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지? 여기 이 빼기에 대해서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사실 보였어. 맞지? 승민아 잘하고 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써볼게. 다시 한번 어디다 쓸까? 여기다 써봅시다. 우리가 방금 본 사실이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사실을 보였어.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할게.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뭐지?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잖아. 마이너스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야 하나.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식에다가 이번에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한번 대입해보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지? 약간 그런데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할게. 그 2분의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할게. 요 식에다가 여기다 써보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괜찮아? 그러면 요거 요렇게 써도 괜찮니?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지. 맞지? 얘는 다시 이렇게 넘어오는 중이었어 지금.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야. 자, 그 다음에 여기 갑시다. 얘는 뭐가 돼 그러면?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사인 알파 되는 거지. 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베타가 되면 얘는 다시 뭐가 돼? 코사인 알파 되는 거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괜찮아? 지금 그래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만드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다시 또 빼기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돼. 그럼 탄젠트 보이고 싶으면 코사인분의 사인. 그럼 다 끝난 거야. 괜찮지?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 맞지? 근데 질문 있어? 괜찮아? 어쨌든 증명을 했다. 사실 증명 별로 안 중요해. 얘는 증명은 이제 겨울방학 때 그냥 혼자서 선생님한테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시면 한번 연습해보면 충분해. 이거 시험에 나오고 그런 경우 잘 못 봤어. 오케이. 다만 얘는 오히려 뭘 하기 더 중요해. 그리고 뭐 능숙하게 약간 이런 거지. 무조건 반사처럼 이렇게 탁 치면 탁 튀어나오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풀릴 때 약간 불안해. 이랑 약간 감각은 와. 한 번만 더 써봅시다. 근데 늘어지더라도 써봅시다. 자, 아니. 자, 일단 합시다. 우리가 처음에 코시퀀트 세타는 뭐였지? 사인 세타분의 1. 시퀀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분의 1은 뭐랑 같다고 했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같다고 했지. 자, 제곱관계 써봅시다. 제곱관계는 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 거랑 그 다음 뭐였어? 그 다음에 쌤은 이제 보통 1부터 쓰는 편인 것 같아. 한번 하면 새까매진다고.
한번 코가 타면 코가 새까매져. 괜찮지?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 자, 두 번째 파트가 뭐야? 덧셈 정리, 덧셈 정리.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데 이게 길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셈도 있더라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약간 대문자로 해서 이제 구별되게 요령 이렇게 쓰더라고. 그래서 편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쌤은 뭐 별로 신경 쓰진 않습니다. 내가 이걸 쓸 일은 많지 않아서 수업 때문에.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이게 덧셈 정리. 배각 공식 써볼게. 배각 공식. 배각 공식은 이제 사인 2세타. 사인 2세타는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 다음에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사실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그러니까 코사인 2세타는 3개 다 쓰는데 요거 2개 쪽을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탄젠트 2세타, 탄젠트 2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2 탄젠트. 네, 공식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진행할게. 자, 1번 봅시다. 1번.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첫 번째 문제는 시컨트 제곱 세타. 시컨트 제곱 세타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3분의 1.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한 게 코시컨트 제곱 세타. 코시컨트 제곱 세타. 사실은 이제 공식을 뭘 쓸지 공식이 너무 많잖아, 맞지? 그래서 뭘 쓸지에 대해서 그냥 그 개인 기호가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전부 다 사인 코사인을 바꿔서 풀면 어떻게든 풀리긴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 시컨트 제곱 세타도 코사인 제곱분의 1, 탄젠트 제곱 세타도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 바꿔놓고 열심히 풀면 풀려.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냥 요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탄젠트 제곱 세타 구해지고 얘는 탄젠트 제곱을 알면 코탄젠트 제곱을 구해서 1 더하면 구해질 테니까. 그래서 1 더하기 t 제곱분의 왜 여지가 없을 때는 이렇게 약분을 쓰기도 합니다. 3분의 1이 될 거고 3 빼기 3t 제곱은 1 더하기 t 제곱. 그 다음 하면 이제 2, 4t 제곱이니까 t 제곱이 2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시컨트 제곱 세타를 원하니까 그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이 친구 역수라서 2가 되겠지. 그러면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시컨트 제곱 세타이므로 얘는 1 더하기 2가 되어서 3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괜찮니? 그냥 공식 열심히 쓰는 겁니다. 2번 봅시다. 자, 이번 문제는 세타가 이사분면 각이래. 이사분면 각이고 코시컨트 세타가 4분의 5래. 근데 이사분면에서는 누가 양수지? 자, 사인 세타가 양수잖아. 그리고 코시컨트는 사인이 없으니까 5분의 4가 될 거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코탄젠트 세타와 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지? 사실 쌤은 그냥 이렇게 구하는데 5, 4, 3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하고 그냥 부호만 맞춰주는 거야. 이 탄젠트는 3분의 4인데 그 역수니까 4분의 3이 되겠지. 4분의 3이고 지금 우리 2, 4분면 중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시컨트 세타. 티타가 너무 졸려? 너무 졸리면 문제 미리 풀어. 코사인 세타분의 1은 이제 5분의 3이니까 얘는 3분의 5가 되겠다. 맞지? 부호 처리 마이너스. 괜찮지? 딱 그렇게 하면 되잖아. 더 졸릴 거 아니야. 하십시오. 어차피 숙제를 해야지. 넘어갑시다. 2번 봅시다. 2번.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고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가 5분의 4야. 코사인 베타가 5분의 4. 그 다음에 알파는 1, 4분면의 각이고
베타도 왜 이렇게 친절하지? 베타도 1, 3분의 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미리 보여놓자. 코사인 알파는 얼마지? 왜 안 도와줘? 어? 사인 알파는 얼마지? 다 쓰라고 있지, 맞지? 이거 있으니까 계산 좀 빠르면 필요해.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어떻게 하는 거였지? 신고 풀고 식. 그래서 사인 알파 5분의 3. 근데 쌤은 이게 좀 귀찮은데 너희들은 그 공식을 외우기 위해서 많이 써보는 게 좋아.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각기관을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면서 쓰면서 그 내가 말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감각기관이 활용되잖아. 외워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식 많이 써보는 게 좋아. 저는 코사인 베타 베타 정말 잘못 썼네. 베타 요거 이렇게 맞춰 쓴 거니까. 자, 사인 알파는 2분의 1이 되고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가 되고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이 되고 사인 베타는 5분의 3이 되고 간단히 10분의 4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괜찮니? 자, 두 번째는 이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제 그 꼬꼬마 신신의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뭐 쓰고 있는 줄 알았어. 주고 있었구나. 멋있다. 자, 어쨌든 합시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 곱하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5분의 4. 그다음 더하기 사인 알파 2분의 1, 사인 베타 5분의 3 이렇게. 괜찮지? 뭐 3봅시다. 한번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일마탕탕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 마이너스 탄젠트는 안 보여놨네. 탄젠트 구합시다. 그래서 여기 거꾸로 써야 되겠네. 탄젠트 알파는 루트 3분의 1이 될 거고 이거분의 이거니까 탄젠트 베타는 4분의 3이 되겠다.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돼? 알파가 루트 3분의 1이고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분의 루트 3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숫자 너무 신기한데 친절하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괜찮? 계산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들 잘 이해하고 있어? 이모가 네. 이해도 되니? 오! 이모가 나도 열심히 풀고 있었어. 넘어갈게. 자, 배각 공식 갑시다 한번. 근데 이제 쌤은 사실 쌤도 어쨌든 학창 시절이 있었겠지, 그렇지? 그때 쌤은 이제 공식 외우는 게 귀찮아서 어떻게 했냐면 공식 따로 막 쓰는 게 귀찮더라. 그래서 문제 나올 때마다 썼어. 문제에서 내가 그 공식을 한번 쓸 때마다 공식을 한 번씩 썼어.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공식은 무조건 빨리 외워졌어. 잘 안 나오는 공식이 잘 안 외워져서 그렇지. 나오는 공식은 무조건 외워졌어.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시점이 되면 안 썼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고민했다 싶으면 다시 써봤어. 그래서 어쨌든 잘 외우도록 하십시오. 자, 사인 세타 5분의 3. 자, 우리 코사인 세타 구해놓고 갑시다. 이제 몇 삼면 각이래? 2, 3면 각이래.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니? 이건 계산이 아니고 기억이 사실은.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사인 2세타를 구하래. 사인 2세타는 공식이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럼 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야. 자, 그러면 25분의 맞춰주고 계산해.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
쌤도 이런 거 하면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궁금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부정적인 대답을 한 거지. 뭐 나중에 근데 이제 재미없어. 근데 이제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중에 가서 쌤이 설명할 때 이런 공식들을 쓰잖아? 그러면 아 저거는 공식이었지. 저거 넘어가. 그리고 그 다음 그 주변 풀이만 이해를 하려고 해.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앞서는 문제 풀면 안 풀려. 계속. 중간 단계가 빈. 결국 못하게. 공식의 미래? 아니겠지? 잘하자. 자, 2번부터 2번. 코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는 이제 뭐지? 여기서는 어차피 다 골랐으니까 이거 씁시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그럼 이제 25분의 16 빼기 25를 더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문제는 조금 유명한 것 같아. 탄젠트 2세타를 구하라는데 그냥 이거 보고 이거 하면 끝나는데 맞지? 공식을 연습할 때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이 탄젠트 세타라서 추우면 이야기해. 좀 뭉치시게 한다. 괜찮아? 추운 건 아니야? 탄젠트 세타는 얼마니? 2, 3면이니까 홀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코사인 계산이니까 그래서 대입해서 풀든 아니면 그냥 답만 구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거 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이렇게 쓸 건데 우리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그럼 각이 몇 개 생기지? 4개 생기지, 4개. 근데 사실 4개 중에 어차피 2개는 서로 같잖아, 맞지? 2개 생긴다고 하자. 오케이? 이제 요각 하나랑 요각 하나가 생길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뭐 둘 다 직각이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예각 하나, 둔각 하나 생기겠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예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집니다. 예각이 더 익숙하니까 요 각에 대한 우리가 그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 괜찮니? 우리 1학년 때 사실 1학년 때랑 2학년 때 이런 문제 좀 봤을 거거든. 1학년 때 봤겠거든. 여기의 기울기가 이게 y는 3분의 4x야. 그러면 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래. 그러면 직선을 구하면 2분의 1x가 나와.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랑 같은.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이거를 이제 각의 2등분선을 구하는 거 열심히 풀었단 말이야. 이거지 이제는 이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냥 바로 해보면 내가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게. 그럼 이 각의 크기는 뭐가 되지? 2세타가 되지. 그러면 나는 탄젠트 2세타가 3분의 4가 나오는지 보고 싶은 거야.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여기다 한번 대입해보자.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얼마 나와? 3분의 4가 나오지 맞지? 이거 나와. 즉 이거 2배 하면 이거 괜찮아? 이해하고 있지 무슨 말 하는지. 자 여튼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탄젠트를 이용하면 이런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우리가 이 친구를 이 두 직선을 적당히 평행해서 이 교점이 둘 다 원점에 위치하도록 만들 수 있겠지. 오케이? 잠깐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군요. 그냥 이 상태로 합시다. 얘를 조금 더 연장해서 여기다가 x축을 그립시다. x축. 그 다음에 요 각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별표한 이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죠? 별표한 이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지?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지. 근데 어떻게 생각해도 좋으냐면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 중학교 때 이런 성질 배워본 거 있거든. 그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요걸 내가 세타라고 잡으면 알파 더하기 세타는 베타가 돼. 다시 말해서 세타는 베타 빼기 알파가 돼.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야. 괜찮지? 민수야. 자, 갑시다. 우리 이 직선을 L
L2라고 하고 이 지선 L1이라고 하자. L1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가 될 거고 L2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가 될 거야. 아 탄젠트 베타가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탄젠트 세타를 알고 싶은 거거든.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같고 우리 덧셈 정리에서 1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때 우리가 이 친구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 이 친구의 기울기를 m 프라임이라고 하자. 보통 여기를 m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씁시다. 자, 그럼 어떻게 식이 바뀌어? 1 더하기 m 프라임 분의 m 프라임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가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이 보장된 거거든. 근데 만약 내가 구한 각이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일 수도 있어. 때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내가 예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맞지? 이 값이 양수가 나오면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인 거고 이 값이 음수가 나오면 둔각에 대한 탄젠트 값인 거잖아. 그래서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바꾸기 위해서 강제로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어차피 우리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과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의 관계가 뭐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야. 즉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되면 절대값이 되어서 양수가 되어버리면 반드시 저 두 각 중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절대값만 씌우면 돼. 괜찮아?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랄까? 아까 y는 2x가 있고 y는 2분의 1x가 있다고 할까? 이제 이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래.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한다고? 1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 분의 기울기 빼기 기울기의 절대값을 이렇게 쓴다고. 그럼 얘가 이제 2가 되고 얘가 2분의 얼마야? 2분의 3? 2분의 2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되겠지. 내가 y는 4분의 3 직선을 그리면 얘를 잘못하고 큰일 날 뻔했다. 저기 이제 기억이 섞여버렸어. 요거에 대한 이제 탄젠트 값이 나오는 거야. 괜찮니? 수진아 살아있어? 승용이 살아있어? 현서는? 민수 빼고 다 살아있는 거지 그냥? 민수도 살아있어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 하나도. 승민아 너 잘 알아듣고 있어? 네. 자 여기는 약간 이제 공식을 외우고 이제 그걸 연습하는 쪽이 세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버텨주십시오. 자 5번 갑시다. 5번. 보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이제 이런 정사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네.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대 3은 내분하죠. 1대 3이면 한 이쯤이면 되나? 1대 3. 여기가 1대 3이래. 근데 요 값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지. 그때 이제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 요상 탄젠트 세타. 여기가 8이 사실은 8이든 4이든 어쨌든 값의 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난 이 각 두 개 더하면 구해서 파이 마이너스 요각 두 개 해도 괜찮고 이렇게 반띵 해가지고 요각을 알파 요각을 베타라고 해서 덧셈 정리 써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아. 이렇게 편한 대로 일단 이 방식으로 할게. 안 중요해서 그래. 이게 1대 3이니까 요 길이가 2가 되고 요 길이가 6이 되는 거잖아, 맞지?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6인 상태입니다. 그럼 탄젠트 알파는 얼마야? 민구가 탄젠트 알파 얼마니? 8분의 2,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겠지? 탄젠트 베타는 4분의 3이 되겠지? 자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 얘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시우야! 떨리지롱. 자 봅시다. 시우야 탄젠트 너 쓰는 기억하고 있니? 어? 1만 탕탕 텅부터. 그리고 쌤이 처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제 가르치면서 처음에 그냥 요 이랬단 말이야. 나 그러다가 아, 그래도 저거라도 해볼까 싶어서 일반상담 탐구당을 처음 할 때 내가 이 말을 처음 하는 순간 엄청 쪽팔렸어. 진짜 쪽팔렸어. 승우야, 너가 내 입장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지금 너가 한번 말해봐. 참 불편하지. 쌤 이거 처음 말할 때 매우 불편했거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뭐래? 생각보다 괜찮대. 내가 수치심을 감수하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생각보다 괜찮대. 맞지?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진짜 내가 예전에 시켜봤거든. 그러니까 엄청 얼굴 빨개지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해. 승우는 뭐 건강하니까 맞지? 그런 건 할 수 있겠지? 자, 어쨌든 합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분의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답입니다. 괜찮? 근데 사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요령들이 있고 뭔가 방법들이 있는 이유는 뭐겠어? 외우는 게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 정확히 어렵다기보다 이제 귀찮은 일이야. 시간이 들고. 그래서 이제 노래 같은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근데 그 노래가 짱 좋은 게 사실 솔직히 말해 다 연결되는 공식까지 다 노래에 들어가 있거든. 꼭 배우고 싶은 절대 안 맞춰서 학교에서 그런 가르쳐 주는 쌤이 있으면 쌤한테 좀 남골은 없지 않을까. 그렇지. 저희 뭐 외우기 좋게 노래 불러주시고 하시는 쌤 있어? 그럴 것 같아. 자, 그 쌤도 남골아. 그 쌤 고등학교 때 있었어. 근데 그때는 남자는 저런 거 안 한다고 안 들었지. 그랬더니 내가 학원 선생님이 될 줄은 몰랐대. 지금 몰라. 안타깝다. 여튼 넘어갑시다. 자, 민수야 살아있니? 아니 살아있잖아. 대답을 했는데 아 정신이 살아있지는 않을 수 있지. 재원아 살아있어? 어? 너는 살아있어야지. 어디 사람 뭐 있어? 근데 졸려? 잠깐 너 키 얼마야? 몰라 지금? 84? 아깝다. 자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기타가 너 삼각함수의 합성 기억해? 어? 잘 안 나지? 그러니까 듣자 이거는. 자 이게 합성이라는 게 사실은 일단 첫 번째로 교과서에서는 없는 교과서가 있고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내신에는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교과서가 들어있는 교과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쌤 기억으로는 그 미래인가? 시사고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 어쨌든 자기 교과서에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같이. 그리고 신인은 어차피 학교에서 낼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안 낸다고 해도 낼 수 있어. 그래서 신인을 아는 게 맞고 수능에서 일단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건 딱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는 겁니다. 책에 합성이 2개가 있을 거거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있을 건데 지금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얘가 이제 교과서에 다 들어있었어. 너 이전 교육과정.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냥 저 코사인 합성까지 다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했잖아. 그래서 저 1번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1번 외에 다른 게 나오는 학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동에서는 1번만 알면 되는데 자, 어떤 얘기인지를 예를 들어서 잠깐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라는 식이 주어졌다고 하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뭔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하자. 근데 세타가 변하면 누가 변해? 사인도 변하고 코사인도 변하잖아. 동시에 변하잖아. 맞지? 그럼 최대 최소를 판단하기가 좋아 나빠? 나빠. 내가 이걸 하나의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겠지.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면 여차저차해서 사인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 되다.
그럼 이 친구의 최대값은 얼마? 1.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야. 아니 과정을 설명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렇게 되고 쌤이 이제 머릿속으로 꽁치 막 계산해서 뭐 만들었겠지, 맞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나중에 너희들도 할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랑 이 식이랑 같대. 그러면 이거는 최대값이 얼마? 뭐 세타가 불편하면 x라고 바꿔도 괜찮아. 최대값이 얼마? 사인이니까 사인 평균도 간 거잖아, 맞지?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저 과정이 뭐냐? 요 2분의 1이랑 요 2분의 루트 3을 3분의 파이랑 엮어서 뚫어져라 쳐다보면 보이는 게 있지. 뭐야? 2분의 1은 뭐지?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은 사인 3분의 파이. 바꿔 써보자. 그러니까 얘를 코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3분의 파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신고 뿔 꼬신지 그럼 뭐 쓸 수 있어? 쌤이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그다음에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리고 2분의 루트 3을 코사인 값으로 2분의 1을 사인 값으로 가지게 만들고 싶어.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사인 합성이 만들어지거든. 사인 덧셈 정리가 만들어지거든. 2분의 루트 3 뭐지?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은 사인 6분의 파이지. 얘가 코사인 6분의 파이고 얘가 사인 6분의 파이야. 얘는 2배의 사인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매번 저렇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하는 게 좀 별로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공식화 시킨 게 이건 거야. 공식화시킨 게. 여기 대입하면 그냥 바로 돼. 괜찮아? 여기 약간의 요령이 추가되는데 뭐냐면 이걸 보자, 이거. 요 얘를 두 번째를 잘 보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저기 x 합의 개수, 사인 세타 합의 개수를 루트 3을 x 좌표를 이렇게 찍는 거야.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합의 개수는 얼마였지 원래? 1이었지. 1을 찍는 거야. 하고 이 점을 연결한 다음에 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게 되면 지금 코사인 알파가 뭐가 되지? 요 길이가 지금 2일 거 아니야, 맞지?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 사인 알파는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코사인 알파, 이 친구가 사인 알파가 되어서 얘는 이 친구를 합성하면 똑같은 식으로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사실 알고 봤더니 알파가 이제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였던 거야. 그리고 요 길이가 2잖아. 그걸 여기다 딱 쓰면 정확히 저렇게 변해집니다. 괜찮니? 조금 더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이런 상황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A, 꼭 1, 3면이 필요는 없어. 편의상 1, 3면 찍을게. 이렇게 찍고 사인 합의 개수를 X좌표, 코사인 합의 개수를 Y좌표 잡아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코사인으로 바뀌고 이게 사인으로 바뀌어서 사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합성할 수 있거든. 괜찮지?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길이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고 이 각의 크기가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는 항상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로 표현이 되고 그때 이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가 되고 사인 값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가 됩니다. 자, 이게 합성이야, 합성. 이해했어? 이거 왜 쓰냐? 아까 얘기했지. 저런 것 때문에 쓰는 거거든. 자, 여기다 쓸게. 그러니까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꼴의 식의 처리 때문에 그래. 방정식을 푼다든지 이제 그 뭐지 최대 최소를 구한다든지 할 때 저렇게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꼴로 주어지게 되면 하나의 삼각함수로 통일해야 된다는 그 기본 조건을 달성하기가 힘들어.
우리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나 삼각 방정식 부등식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가 뭐였지? 각을 통일하고 삼각함수를 통일했어. 무슨 말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오잖아. y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더하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 이런 문제 봤잖아, 맞지? 뭐부터 했어?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꿔 썼잖아, 맞지? 그거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한번 통일해야 돼. 근데 이런 꼴이 주어진 y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얘는 하나의 삼각함수를 통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때 쓰는 게 합성이라는 도구인 거야. 그래서 합성은 사실은 출제 의도가 합성일 때 합성을 안 쓰는 풀기가 거의 곤란해. 항상 그렇진 않아. 다른 풀이 있어 다 있는데 그냥 이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른 풀이는 이상.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발상은 아니고 오 그렇게도 할 수 있네 느낌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을 익혀놓고 합성을 부르는 게 제일 좋다라는. 뭐나 합성할 수 있어? 게임 합성은 잘하지. 자, 여튼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자, 해봅시다. 6번 갑시다. 6번. 자,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이제 y는 3 sin x 마이너스 3 코사인 x 더하기 1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셨는데 이건 뭐 사실 3의 제곱, 그러니까 x 앞의 사인 앞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이제 코사인 앞의 개수의 제곱을 하는 거야. 9 더하기 9가 되니까 얼마가 되지? 18? 거기다 루트 씌우는 거야. 그럼 3 루트 2 그리고 사인 x 더하기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바뀐다. 괜찮니? 공식에 의해서. 근데 이제 요 알파가 무슨 각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사인 앞의 개수를 x 좌표로 3 코사인 앞의 개수를 y 좌표로 마이너스 3 띠띠띠 이렇게 하고 연결하게 되면 요 각이 알파. 친절하게도 요 각도가 45도 혹은 4분의 파이잖아. 따라서 요 각은 4분의 7 파이 혹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래서 알파는 4분의 7 파이를 써도 좋고 또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써도 괜찮아. 둘 다 어차피 똑같은 삼각함수의 값을 만드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이 각들은 최대 최소에는 영향을 줘 안 줘? 최대 최소는 영향을 안 주잖아. 어차피 편이동만 하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3루트 2 더하기 2 최소값은 마이너스 3루트 2 더하기 2가 되겠지. 괜찮니? 안 괜찮지? 괜찮아 진짜로? 괜찮은 거 같아? 정말? 오. 그럼 재원이 2를 본 기분이야. 너가 쌤한테 싸운 이런 거 싫어하잖아. 배신의 역사. 자, 알겠니? 네. 알겠니? 네. 알겠니? 40. 아니 스무쌤한테 가세요 이거. 아니야? 자, 어쨌든 봅시다. 2번 봅시다. 2번. 자, 힘내자 힘. 안 되는 거 있으면 근데 사실 뭐 합성이 중요하진 않아서 쌤도 막 엄청 힘주고 싶진 않은데 뭐 들을 때 좀 잘 이해를 하면 이제 겨울방학 할 때 스트레스 덜 받겠지. 자, 2번 볼게요. 2번. y는 2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리고 더하기 6 코사인 x. 자, 이거는 합성의 대상이 지금은 아닙니다. 맞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은 각의 통일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 여기는 x잖아, 민구가. 조용히 졸고 있었던 거 아니지? 오. 네.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우리가 전개를 해야 돼. 합성 그 덧셈 명령을 이용해서. 그래서 천천하게 2루트 3 사인 x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x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x. 자, 합시다. 그럼 이제 사인 x 곱하기 2분의 1이었으니까 루트 3 사인 x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이거랑 곱하면 얼마 되지? 이거랑 곱하면 마3인가? 6 코사인이니까 플러스 3 코사인 x. 괜찮아?
그럼 이거 개수 제곱 더하기 이거 개수 제곱이 루트니까 3 더하기 9의 루트니까 2루트 3인가? 그리고 사인 x 더하기 알파. 알파를 확인하고 싶으면 좌표를 찍으세요. 루트 3, 3 이렇게. 그럼 여기는 1대 루트 3이니까 이렇게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알파는 3분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쌤이 하고 있는 게 뭐 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기계적인 계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이유는 뭐야? 익숙하지 않아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합성도 새로운 하나의 공식이거든. 사실은 기계적인 틀이니까. 그래서 익숙해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야. 윤수야 그렇지. 윤수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파트가 끝났습니다. 시험 들어가. 이거 다 볼게요.